사실 뭐 비트코인도 속도도 좀 느리고 수수료도 좀 비싸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코인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약간 디지털 자산으로서 좀 더 이렇게 활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와, 유럽도 가상자산 규제법을 만드는군요. 예. 미카. 예, 이미 만들었고 이제 음. 시행령이 이제 6월에 이제 좀 오, 시행된다라고 이미 보시면 만들었고. 이미 아, 올해 6월에 바로 시행이에요. 이제 부분적으로 6월에 시행되는 것이 있고 네. 계속 12월에 또 시행되는 것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뒤에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야, 이 정도로 이렇게 제도권에 예. 편입이 되고 제도권들이 준비를 하고 예. 진짜 뭐 옛날처럼 비트코인 사기고 음. 빵원으로 가고 휴지 조각 될 거다, 쓰레기다 예. 이런 말 더 이상 못 할 것 같은데요. 그쵸. 여기까지 좀, 왔는데. 이렇게까지나 이제 국가들의 움직임과 이런 어. 금융기관들의 제도권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 와. 그런 거는 뭐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. 네, 와, 저도 비트코인 그 공부한 게 투자를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사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. 맞습니다. 와,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이게 예. 이렇게 바뀌네요. 예, 그렇게 좀 바뀌더라고요. 와, 예. 신기하네요. 예. 저 이더리움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. 그 이더리움이 사실 2023년에 예. 사실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예. 또 다른 알트코인 예를 들면 솔라나나 뭐 예. 아발란체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좀 크지 않았다. 예. 이더리움 한물 갔다. 네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. 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이제 이더리움이 좀 약세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. 이제 아마 이게 뭐 이더리움의 레이어 1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사실 뭐 다른 레이어 1 코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아발란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. 이제 레이어 1 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독자적으로 좀 생태계를 이제 운영하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뭐 디앱이나 플랫폼 등 이제 독자적인 생태계 확장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. 말씀하신 이더리움 그리고 뭐 솔라나, 아발란체, 카르다노 등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일단 레이어 1을 말씀했으니 레이어 2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레이어 2 코인은 이제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된 별도 네트워크로 기존 블록체인 처리 속도의 향상이나 수수료 절감을 좀 목표로 하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대표적인 것으로는 폴리곤이나 옵티미즘, 그다음에 그 아비트럼 등이 있고요. 이제 작년에 보면 이제 이더리움이 사실 좀 많이 좀 못 나갔고 이제 반면에 레이어 코인들이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특히 뭐 솔라나 보시면 알 텐데요. 1000몇 프로. 예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괜찮은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었고요. 또 작년에 보면 이제 업비트에 상장되었던 레이어 1 코인 중에 세이라는 코인과 수이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. 이제 둘 다 이제 세이 같은 경우는 좀 디파이에 특화된 레이어 코인이고 수이 같은 경우는 웹3에 좀 특화된 레이어 1 코인입니다. 레이어 1 솔루션이지만은 약간 레이어 2처럼 이제 이런 확장성과 속도적인 부분을 좀 더 기술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킨 레이어 1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런 것들도 이제 작년에 이제 이더리움이 좀 약진을 하면서 좀 못 나가면서 이제 얘네들이 좀 오히려 그러니까 빛을 발했던 시기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보면 덴쿤 업그레이드라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 시에 이제 레이어 2에 대한 이제 데이터 가용성 비용을 좀 줄여서 사용자들의 비용 절감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이제 웹3 지갑 개발사 수쿠라는 곳에서 루카스 애닝 CTO가 이런 말을 또 했었습니다. 롤업 기반 레이어 2 가스비를 100배까지 줄여줄 것. 이제 이더리움 이제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가스비를 되게 많이 줄여줄 것이다.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예.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하잖아요. 맞습니다. 가스비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100배 줄어든다는 거죠.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요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이더리움이 2024년도에는 이제 2024년에 못한 걸 더 확실히 클 것이다라는 뷰가 좀 있고요. 그럼 솔라나처럼 막 빨라지는 거예요? 약간 뭐 솔라나가 사실은 지금 보면 이더리움이 TPS라고 하는데 보통 이더리움이 한 1초에 한 15개 정도를 처리를 하면 솔라나는 뭐 최대 65,000개까지 처리를 한다라고 해서 사실 상대는 좀 안 되긴 하지만 사실 뭐 그게 어떻게까지 얼만큼 빨라질지는 뭐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뭐 미디어로 봤을 때는 그 비자도 막 6만 개 뭐 몇 개 하는데 이번에 덴쿤 이걸 통해서 뭐 비자는 넘어선다, 솔라나는 못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. 그런 게 잘만 되면 그럼 가격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죠. 비자 정도면 꽤 빠르잖아요. 그렇죠. 우리 일상에서 문제가 없잖아요. 쓸 수 있는 정도이니까요.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고 사실 뭐 이더리움 창시자인 텔링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2024년 로드맵을 좀 발표하면서 자기들은 좀 지속 가능하고 속도도 개선하고 이제 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좀 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정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더리움으로 좀 더 디벨롭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했었습니다. 그렇군요.
당연히 이더리움을 찾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뭐 솔라나에 있었던 걸 차익 실현을 하고 예. 어떤 일부는 또 이더리움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혹시 그 좀 먼 미래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먼 미래기는 그 미래일이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. 솔라나가 아니면 솔라나를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이 예. 레이어 1이 그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미래가 나올 예.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? 되게 재미난 질문인데요. 충분히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사실 뭐 이제 코인이라는 것들이 뭐 2010년도 초반에 있었던 코인이 지금은 없어진 코인들도 많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더리움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또 플랫폼 코인이지만은 네.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좀 더 뭐 한 5년 뒤, 10년 뒤 뭐 새로운 더 기술이 진보가 된다면은 이를 또 새로 없앨 수 있는 나올 수 있다. 그런 거 충분히 열어두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또 뭐 진짜 좀 이게 또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. 뭐 빅테크들 있잖아요. 네.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예. 만드는 거죠. 예. 뭐 메타가 옛날에 시도하다가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런 걸 만들어서 예. 이더리움 생태계 플랫폼을 예. 이렇게 제하는 거죠. 예.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?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뭐 사실 뭐 되게 그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페이스북 메타에서도 이제 그런 코인을 만들려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잠깐 멈춰 있지만은 아마 그들도 이제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가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죠. 이제 산업을 받아들이고 산업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그러니까요.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솔라나가 그 거버넌스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앙 집권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뭐 30명이 뭐 30% 이상 뭐 갖고 있다고. 예.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주식회사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. 예, 그런 그렇습니다. 면에서 봤을 예. 때는. 그러면 뭐 빅테크가 한다고 해도 예. 못 막을 것 같은데요. 예, 그렇지 이제는?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빅테크가 해서 좀 더 좋은 맞아요. 속도와 좀 더 좋은 저렴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된다면 당연히 소비자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니까요. 이미 또 서비스도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다 사용하고 있고 예. 거기서 쇼핑몰도 다 할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훨씬 효용성이 클 것 같은데. 예, 그럴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러면 그런 게 나온다 해도 예, 그 이더리움까지는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은 대체를 못하는 건가요?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비트코인은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아.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사실 뭐 비트코인도 속도도 좀 느리고 수수료도 좀 비싸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뭐 플랫폼 코인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약간 디지털 에셋으로서 자산으로서 좀 더 이렇게 활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아 그렇군요. 예. 그 마이클 세일러 그분은 사업은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. 본업을 이렇게 놔두고 하시는 건지. 근데 비트코인만 예. 사는데 주가는 예. 지금 막 5배 막 오르는 것 같던데. 예, 맞습니다. 워낙 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고. 와, 이번에 그리고 보니까 주식 예. 그 스톡옵션 주식도 팔아가지고 예. 개인으로 비트코인 살 거라고 예. 그러시더라고요. 예, 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근데 진짜 그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사실은 그분 뉴스 나와서 그분이 매수할 때 저도 샀거든요. 뉴스 나올 때마다 예. 정신적 지주다 예. 힘들 때 저분을 보고 샀어요. 예. 너무 그 강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. 맞습니다. 진짜 그래서 샀는데 와 그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. 그리고 살 때 보면은 고점에서 많이 사셨어요. 네. 한 절반 정도는 그렇죠. 고점에서 사셨거든요. 예. 최고점. 예. 근데 그거 분할 매수를 계속 하셔가지고 지금 2조인가. 예, 수익 구간이지 않습니까? 그거 보면서 이게 2년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. 맞습니다. 많이 배웠습니다.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좀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솔라나에 대한 관심이 엄청 크더라고요. 예. 솔라나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예, 지금 사실 뭐 현재 솔라나는 시가총액으로 일단 570조 원 정도로 이제 전 세계 상장 시총으로 한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업 FTX의 지원을 받으면서 좀 이름을 많이 알렸었거든요. 근데 당시 이제 FTX가 파산하면서 이제 대규모 매도가 예상되어서 솔라나 가격이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. 거의 고점 대비 한 95% 정도 빠졌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기대감과 그리고 FTX가 채권자와 좀 합의를 하면서 이제 솔라나가 좀 많이 반등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재밌었던 점은 FTX 채권을 인수한 곳 중에 그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거기가 이제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재미있었던 이슈였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대비 거래 속도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. 수수료도 좀 많이 낮고요.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은 초당 TPS가 이제 15개 수준이라면은 솔라나는 최대 6.5만 개가 된다라는
이야기가 있고 이제 되게 압도적으로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이제 솔라나가 이제 블록체인 웹3 내에서는 이제 좀 이더리움 시장을 좀 뺏는 이더리움 킬러라는 이름을 좀 많이 듣고 있고요.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지금 충분히 많이 작년도에는 좀 많이 가격이 올랐고 네.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가 있어가지고 네.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이제 활용도 측면에서는 좀 괜찮게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되게 이렇게 제휴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마스터카드랑도 제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그렇지만 이제 좀 작년에 사실 SEC가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로 소송을 제기를 한번 했었습니다. 그때 이제 증권성 코인으로 분류되는 코인들이 있다 너희들 거래소에. 근데 그 중에 이제 솔라나가 좀 포함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 소송이 아직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24년도에 한번 좀 그런 걸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솔라나를 투자하신다면 좀 유의 깊게 보시며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비트코인은 증권성 이슈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. 네, 그렇습니다. 이더리움은 좀 어때요? 이더리움도 사실 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. 일부 남아 있다. 그래도 어떤 쪽들은 이더리움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. 예,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더리움 이제 지분 증명으로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거를 SEC가 어떻게 좀 판단을 하느냐. 걸면 걸 수 있고 코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제 그런 걸 좀 어떻게 파헤쳐 나갈지 한번 좀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참 SEC도 재밌는 게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엄청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뭐만 얘기하면 다 노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되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피드백도 주는 것 같고. 맞습니다. 그러는 것 같아요.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. 네. 알트코인이 그 생각보다 되게 폭증을 했잖아요.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? 알트코인 폭증한 이유는 이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좀 유입이 좀 많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사실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70%를 차지하고 있는 USDT가 있습니다. 테더라고 하는데요. 이제 2022년 12월에 시가총액이 한 82조 원이었는데요. 이제 그 2023년 12월 시가총액이 한 120조 원 정도로 한 46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1년 만에.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유입된 유동성이 이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에 좀 훈풍을 불러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그 테더를 사는 이유는요. 이게 지금 달러랑 1대1로 거의 트레이딩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거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달러로 사는 게 아닌가요? 달러로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. 달러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뭐 테더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테더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원화로 바로 사잖아요. 근데 외국은 그게 달러로도 살 수 있고 테더로도 살 수 있고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테더를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 테더 가지고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좀 투자를 하면서 이제 들어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그런 상승이 있었지 않나.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그 유입량이 늘었다는 거는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암호화폐 쪽에서 되게 좋은 거네요. 좋은 거죠. 돈이 들어온 거죠.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을 이렇게 파킹을 해놨고 그 돈을 활용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지 않나.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약간 그 뭐 가상 세계, 뭐 메타버스 같은 그런 것에서의 달러 같은 느낌으로.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유입도 있었지만은 이제 좀 비트코인 가격 도미넌스 그리고 알트코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사실 뭐 작년 12월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% 정도 고점을 찍었었고 이제 지금 현재 행보하면 52.7%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년 연말 그리고 알트코인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. 이제 비트코인 가격 도미넌스, 알트코인 상관관계는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좀 기록하면서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다가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낙수 효과가 좀 발생을 합니다. 이때 보통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좀 불장이 좀 오는데요. 이게 불마켓이죠. 그래서 이제 이때가 사실은 제일 좀 알트코인에 투자하기 좀 좋은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하면서 도미넌스도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뭐 한 40%대에서 지금 55%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때는 사실 알트코인은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비트만 좀 많이 상승했던 경우가 있었고 때문에 알트코인 소폭 상승했지만 최근에 도미넌스가 조금 하락하면서 불장이 좀 일어났었고요.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뭐 행보를 할 때는 이제 뭐 크게 뭐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할 때밖에 없습니다. 이제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는 뭐 도미넌스가 사실은 약간 무의미한 정도입니다.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이제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런
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이 시기를 좀 잘 노리면은 알트코인으로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러니까 알트코인 투자는 비트코인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되네요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어차피 뭐 이게 뭐 국내에서도 뭐 코스피 1위 삼성전자 그리고 뭐 이런 코스닥의 이제 약간 좀 소형주 보면 이제 보통 삼성전자 먼저 가고 얘들 좀 뒤따라오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좀 약간 비교해 보면서 하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 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예. 외워야 될 것 같아요. 예, 외우셔도 좋고요. 이제 아마 좀 더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좀 아마 익혀지실 겁니다. 비트코인 제대로 만나면 예. 몇백 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런 것도 많고요. 하루에 막 한 20배, 30배 오르는 하루에? 코인들도 있었습니다. 불장인 경우에. 혹시 알트코인 몇 개만 찍어주세요. 제가 그럴 정도의 능력은 안 돼요. 네, 그러면 그때 한번 예. 그 초빙해서 예. 그때 그냥 예. 한번 예. 여쭤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. 조심스럽게. 예.